비상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병력 투입에 최일선에 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자필 진술서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우선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직후 계엄군 철수를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주장부터 거짓이라고 반박합니다. 국회에서 끌어내리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윤석열 측의 궤변 역시 거짓이라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반박했습니다. 또 문을 부수고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들은 부하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윤석열입니다. 김영민. 내란 당일 윤석열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수를 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전달됐는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상민 문건도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여론조사꽃 등 모두 5곳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에게 12월 4일 0시경 이들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서 단수를 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 추가입니다. 김영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을 면회한 뒤 언론을 향해 날 것 그대로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윤석열 발언에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야당을 독일 나치에 견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면회를 가기 전에는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려는 개인적 차원의 만남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더니 접견 뒤엔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내란죄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파한 것입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가 극우 유튜버와 극렬 지지층에 끌려다니며 헌정 파괴 범죄 피고인의 메신저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요? 한편 어제로 예정됐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은 결론 재개로 인해서 미뤘습니다. 김영민.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1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에서도 19가지에 이르는 혐의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 임직원 14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에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도 있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한겨레가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완패한 것이죠. 김영민. 새벽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고율 관세 부과 시점이 수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멕시코, 캐나다, 중국 정상 간 직접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대통령과 국경 단속 강화를 명분 삼아 일단 한 달 유예에 전격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도 2차례 전화회담을 가진 뒤 한 달 연기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곧 통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으로 인해 미국 산업에도 악영향이 미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